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TV에 앉아서 보실 때는 다른 때보다는 마음이 한결 좀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가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 비록 만족스럽진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사회자님도 얘기했듯이 상해 개념. 일단 우리가 올라가려면은 미국이 일단 제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좀 이따 보이겠지만 미국이 떠야 할 자리에서 뜨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주가는 위와 아래에서 약간 혼조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가가 올라갔지만은 약간 반등은 좀 미미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빅스 지수가 어떤 위험 구간이었던 60선대 라인에서 이제는 20 언더까지도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 지수가 낮았다는 점 하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시장이 달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께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막상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 거기를 중심으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초기에 많이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아니 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100% 이상 되는데 왜 주가가 내려갔을까 하는 그러한 혼돈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릴 때 그 원인이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내린 거라면 오케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내린 거라면 그땐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샘플이 되는 그래프도 보여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금리를 50pp를 9월 달에 내려야 된다. 우리가 듣기에는 와, 이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좋겠지. 물론 그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에 88 부동산 억제 대책이 나왔듯이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처해져 있지만 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기가 만약에 나빠서 금리를 그렇게 급속도로 내릴 정도면 그건 말 그대로 콩고리시의 개념으로 진짜 no thank, 의미가 없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하나 더. 금리를 9월 달에 내리는 건 100%인데 그러니까 50pp를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압도적이고 지배적이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항상 이걸 체크하는데 금리를 내릴 때 25pp를 내릴 가능성이 드디어 50pp를 내릴 가능성보다 뭐 그게 그거지만 객길도끼이지만 약간 앞서는 모습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은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평,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걸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들, 딸들한테도 얘야 주가가 이럴 때는 이렇게 움직인단다. 그리고 요번처럼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선 투명하지 말고 던질 때 던지더라도 올라와서 던져야 된다 했을 때 만약에 자녀분들이 why? 왜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왜요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저는 오늘도 그 why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항상 실패했으면 성공학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가가 급락을 보였는데 급락한 이후에 얘가 급반등을 보였어요. 각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아직까지 훨씬 미흡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급등이 온 이유는 뭔가 이걸 우리가 알려진 이유, 노출되어 있는 이유 말고 또 노출되어 있는 이유도 그게 막연하게 그냥 그래서 이게 아니라 좀 더 정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숨어있는 이유, 그것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아직까지는 데코보코가 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 아직 변수가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건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는 변수들이 있고요. 시장을 긁어내렸던 그 변수 중에서도 아마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입에서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도대체 누구를 욕해야 될까요?
그 욕먹는 인간은 누굴까? 한번 같이 한번 정밀 조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먹는 인간을 찾아서 좀 이따 남겨진 변수는 또 모시고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야, 그럼 이제 장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항상 주가 올라갈 땐 이게 반등이니 소위 테크니컬 리바운드니 아니면 반전이니 즉 드디어 이거는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진입의 신호는 무엇인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 되시면 종합주가지수 월봉 한번 쳐보십시오. 월봉이 추세거든요. 트렌드거든요. 이미 코삭은 제가 이미 분석도 안 하고 있죠. 이미 롱롱타임 어고에 이외에는 주봉을 보고 60쌍봉, 20쌍봉 그걸 4대 급락주 패턴이라고 그래요. 얘 이미 맛이 갔다 그랬어요. 하락한 것에 따라서 탄승을 주지만 다시 이것이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패턴, 일정한 무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시간 한참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코스피가 먼저 살아줘야 되는데 이 코스피마저도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월봉상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상승장에 진입할 때 아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어쩌면 저희 수강생분들도 오늘 들을 때 이제 워낙 하이 레벨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가 항상 이거 끝난 다음에 너튜브에서지만 뭐 우리가 뭐 쿠키님이라든지 뭐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죠. 색깔과 상하방님이라든지 뭐 멤버들이 계시죠. 트리플 크라님이라든지 뭐 큰바다님이라든지 쭉 그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정도면 그거구나라고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생성이 안 되는 들으면 그거구나 하지만 생성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제가 디테일한 것은 10시 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결국 지난주 장이 어떻게 됐냐는 건데요. 기어이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자, 왜?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어차피 주가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게 아무리 내려와도 또 사이클이니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또 사이클 때문에 내려가는데 여기서 놓쳤어도 이걸 공부해야 다음을 맞출 수가 있고 여기서 놓쳤어도 이걸 공부해야 다음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럼 얘가 결국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부분들인가라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은 얘가 내려갔을 때 여기가 주목할 만한 구간이었죠. 여러분 주가는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 파동을 주면서 내려갑니다. 하락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개구리 새끼 생각하면 됩니다. 개구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갈 때 그냥 이렇게 쭉 가나요? 그거 아니죠. 분명히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그재그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락할 때도 주가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라고요? 이걸 파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N자형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그리고 좀 더 이걸 세련되게 하면 상승이 롱, 하락은 숏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우리가 제가 알테존이나 이런 거 갖고 설명 많이 하죠. 항상 알테존을 왜 설명하냐면 이게 워낙 올라갔으니까 주가 조정받을 때 앞에가 롱이고 얘가 숏이면 얘는 아직까지 안 끝났다. 다시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항상 주는 거예요. 근데 상승이 롱이고 하락이 숏이면 얘는 여전히 상승자로 가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락으로 영연자 내려갈 때 여기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3N이다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도 N자가 3개가 필요하고 내려갈 때도 N자가 3개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소위 뒷구턴이에요. 얘가 올라갈 때는 위로 뒷구턴, 위로 N자로 뒷구턴. 제가 예전에 뭐 골프 아직 백돌이지만 골프 갖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뒤져주고 턴을 해가 힘을 받아서 칠 수 있잖아요. 이게 내려갈 때도 밑으로 뒷구턴 하는데 얘가 내려갈 때 먼저 O가 이렇게 뒷구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려왔다가 들었다가 여기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O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얘가 3개가 돼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 3개 중에서 두 번째 우리가 기다렸던 건 뭐냐면 바로 20이었죠. 20이 이게 역N자가 아니면 얘가 대두주는 그 어딘가가 얘가 바닥을 치면서 올라갑니다.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이거 사실 돈 내고 들으셔야 될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 둘둘 치킨 기억하시죠? 2277. 거기는 5도 역N, 20도 역N인데 뭐가 남았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60이 남아 있었죠.
우리가 60이 내려갔다가 튕겨 올라갈 때 그 밑에 하단에 놓여있는 고기, 그때 고기도 대드 근처에서 주가가 뜨거든요. 이땐 굉장히 많이 뜹니다. 요건 5니까 작게 뜨고요. 요거 20은 요거보다 더 많이 뜨고요. 60은 더 많이 뜹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마 본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그걸 우리가 M파동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음 걸 미리 가볼까요? 다음 걸 미리 가버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어딘가 또 얘가 또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못 가거든요. 얘가 다시 두드려 맞았을 때 만약에 요 20이 이렇게 여행차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60이 이게 여기를 240을 얘가 뚫고 내려오더라도 이놈이 여기를 뚫고 내려가더라도 얘 여겐자인가요? 사회자님 이거 여겐자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얘가 다시 들어오셔야 되죠. 네. 이걸 무슨 파동이라고요 방금? M파동. M파동입니다. 우리 심재욱 사회자님도 이걸 기억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게 한번 딱 왜냐하면 얘는요. 요번에도 보시죠. 요번에도 여기 첫날 마침 이때 제가 요날 공방이 있었거든요. 월요일 날. 저는 딱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투매하지 마세요. 투매하지 마세요. 투매하지 마세요. 그럼 얘가 하락하는 걸 어떻게 버티셨냐는 겁니다. 그 뒤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버텼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사람은 속절없이 저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잘한 거다? 노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중간입니다. 갔다가 투매한 건 제일 하등이죠. 그럼 내가 투매하지 않고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했을까? 뒤에 해답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들으셨던 분 아실 겁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얘가 그냥 빠지 않구나. 얘가 이렇게 올라가도 다음이 또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이렇게 여러분 2 years 앞으로 2년 동안 돈 보세요 그럴 때 거기나 아니 2018년도 12월 달에 제롬팔이 금리를 올려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위로 올라갈 때 거기나 똑같습니다. 거기나 둘둘치기나 똑같습니다.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주가 지도, 주가 원리라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건 둔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이걸 찾아 헤맸던 겁니다. 수없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 그냥 머릿속에 하나, 장은 올라갈 때도 N이 3개를 주고 내려갈 때 여기냐, 5가 여기냐, 그래? 그럼 얘는 도대체 어디서 주가가 뜰래? 그럼 다음에는 빨간 거, 20이 여견일 자리에서 대도주는 요 자리에서 떠.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견자로 20이 여견자로 꺾어질 때 그럼 다음 어디서 떠올 때 요 60이 다음의 순서 60이잖아요. 5, 20, 60이니까 요게 요 대도주는 여기 근처에서 뜹니다. 그게 지난번 둘둘치킨에서 이렇게 공개했던 그 노하우입니다. 지금도 아마 너튜브에서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선두 주자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10시 반에 보면은 그 선두 주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처음에 양봉이 뭔지 음봉인지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차트가 맞아? 아마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요새 참 열심히들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한번 꼭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공부는 늦은 게 없습니다. 이쪽의 그림은 뭐 얘도 똑같이 급등을 줬지만 이미 얘는 여기 보시면 요게 추세선이잖아요. 요게 120선이요. 얘는 한참 여 밑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음점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야 주가 너 왜 올라가니 그럴 때는 이미 지난주에 이것 된 대로 얘가 중방이었어? 그러니까 올라가.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더 우리가 항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 내부로 봤을 때는 왜 올라갔을 때는 바로 요 자리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항상 위기가 터졌을 때 주가 들어갈 때 야 이건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냥 넌 너무 많이 빠진 이유로만 갖고 올라갈 수 있잖아. 그때 제일 많이 쓴 게 있습니다. 이때는 PBR보다는 PER보다는 주로 PBR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이게 대략 얼마였냐면 0.86 정도였어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0.8.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주가가 악재가 있어도 PBR이 0.8대 정도 오면 주가가 뜨게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를 뭐 저스트 여기야라는 아니니까 그 근처 하여튼 0.8 라인에 들어오면 조금만 참으면 주가가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가가 위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간 이유 다냐고요? 아니요. 이건 제가 시동만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이거 얘기해봤자 이러면 지나가면 다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저 3N을
다시 한번 한 장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 들고 있으면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가시죠. 그죠? 이거 많이 보는 거죠. 주가 내려가. 여기잖아요. 둘둘 치킨. 기억나시죠? 사회전인도 이거 기억나시죠? 둘둘 치킨. 여기서 한꺼번에 저희가 17개를 추천주로 내보냈다고 한 이 자리. 사실 이 자리는 뭐 꼭 추천주가 아니어도 뭘 사도 먹습니다. 왜? 종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종목을 여러 개를 분포시켰을 때 나의 평균 점수 올라간다는 거니까. 요번에도 경험하셨죠? 종합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웬만한 게 한꺼번에 다 같이 빠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3N, 5가 여겐 내려갈 때 순서예요. 5가 여겐 1번. 얘가 이제 여겐 내려왔어. 그래? 그냥 안 빠져. 요 대두주는 여기 어딘가가 바닥이에요. 진짜 거기서 뛰죠. 올라갔어요. 다시 20이 여겐이죠.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아직 60이 그 다음 그림이에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딘가 또 다시 어떤 악재가 났을 때, 물론 이때는 조심해야죠. 20이 여겐 나오고 여기 역별 투탑 나오고 여기 매도를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 매도를 때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거 중국보다 나쁘다 이 자리잖아요. 20 여겐. 이때 양매수 옵션 배워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현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옵션을 배웁니까? 매매 원리가 똑같아요. 매매 원리가 똑같습니다. 20이 여겐자 나오면 여기서는 때려줘야 됩니다. 이때는 내가 반드시 해치를 걸어줘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기나 했어라는 말대로 옵션도 진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옵션도 최소한 양매수는 배워놓으면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앉아서 선물 옵션 하라는 게 아니라 양매수가 무엇인지 그 원리를 알고 알아두면 너무 편합니다. 이거 내려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깨지는 것보다는 양매수 걸어놓으면 오히려 양매수 버는 게 훨씬 더 돈이 더 큽니다. 최소한 해지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60이 들어갈 때 우리가 여기 둘둘 치킨 봤을 때 알았어. 5도 여기냐? 얘 끝났네. 20 여기 끝났네. 60은 여기는 아니죠. 그럴 때 이 대두준 여기 어딘가가 여기 대두준 어딘가가 바닥이라서 이렇게 이거 공개했던 거 아닙니까? 둘둘 치킨. 그죠? 최소한 여기서도 더 재밌는 건 뭐였었어요? 주가가 최소한 3개월은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미쳤지. 이렇게 내려가면 더 공포일 텐데 어떻게 3개월 간다고 그러지? 그게 바로 내가 공부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아침 새벽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기사조리 갔다가 여러분께 이게 있습니다 할 거면 저도 이 자리에 쓰지 않고 여러분들 아침 뭐하러 이거 듣고 계십니까? 나가서 운동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게 주가 지도고 요걸 주가 줄 때 주가는 올라갈 때는 거꾸로 5가 N, 20이 N, 60이 N 내가 땐 여겐 3N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뻔히 보이니까 항상 제가 애프터 서비스로 찾아간다 그랬죠. 여기서 한번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도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한 얘기는 제발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받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가 이렇게 반동을 줬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올라갔지만 위아래 꼬랑지가 달고 그러면 또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미리 제가 중간중간 방송마다 여러분 절대 얘가 내려가면 던지면 안 됩니다. 매번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날 목요일도 아침에 좀 빠졌죠. 절대 매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라는 한 얘기를 항상 애프터 서비스로 친절하게 찾아갑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계속 저희가 매일 에브리데이 그냥 제목만 이거 와서 들어와서 보시라는 거 아닙니다. 뭐 9분, 6분, 8분, 4분짜리인데요. 그냥 제목만 보면 연속 하락할 때마다 투매를 자제한 이유, 여전히 매도가 자제인 이유, 하락 구간 매도를 금지시켰던 두 가지 이유, 그 다음에 드디어 여기죠, 이거요. 그러면 이게 월요일에 제가 공부하니까 유튜브를 못 올렸거든요. 그럼 도대체 월요일날 급락할 때 나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께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복잡한 미분적분 문제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덧셈펠셈처럼 간단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월요일날 주가 급락할 때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건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월요일날 주가가 폭락할 때 그림입니다. 그죠? 아마 그때는 딴 때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항상 제 방송은 여러분 장이 폭락할 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비빌 언덕은 그래도 김종철이다라는 느낌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걸 잘 하십니다. 제가 항상 뭐 지금은 여기 쓰지 않지만 우리 최승우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 대가시고요. 최승욱 대표님은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고향 내려가 계시다 그러는데 잠깐 이럴 때 좀 보고 싶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 방송 시간이 달라서 또 서로 헤어졌지만 우리 박문화 이사님은 정말 뭐 워낙 아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전공이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누구는 영어 선생, 누구는 국어 선생. 김종철 소장 당신은 뭔데? 저는 수학 선생이요. 저는 포카 선생이요. 저는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합니다. 보시면 얘가 급락을 줬잖아요. 이때 월요일 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건 중간밖에 안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갈 때 뭔가 해지를 해야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얘를 뒤집어 볼게. 얘가 만약에 뒤집어서 올라가는 자이면 얘가 급등을 줬을 때 남들 다 먹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잘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물론 투매는 안 했으면 그래도 한 60점, 70점은 됩니다. 근데 내가 내려갈 때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갈 때 내 계좌의 잔고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뭔가가 풀어주는 걸로 카바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밑에 그림 올라가잖아요. 첫 번째, 가장 편한 거. ETF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인버스를 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제가 주가가 올라갈 줄 알고 잘못해서 제가 물 먹었듯이 괜히 또 인버스 샀다가 거꾸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요때 1번, 요때 30의 5의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차트 중에서 AI 인공지능 차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여기 위에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위에 뭐라고 하냐면 매도 나라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그죠? 이거 뭐 좀 이따 10시 반에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무료 버전 있습니다. 앱도 있어요. 와우 앱도 있습니다. 그냥 얘 하나만 갖고 얘가 매도 나라. 그럼 얘를 뒤집어놓은 인버스는 올라가는구나. 곱하기 2x짜리 노려서 인버스를 하는데 이때 공식은 매매 공식 뭐냐 할 때는 뭘 따라간다? 35를 따라간다. 이 35를 따라가는 건요. 특히 미국 증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좀 이따 스케줄 나올 텐데요. 다음 주에 엄청난 스케줄이 많습니다. 얘도 봐야 돼, 얘도 봐야 돼. 근데 아예 시계 알람을 9시 반에 맞춰놔야 됩니다. 얘를. 물론 여기 9시 반에 타임이 보니까 한 9시부터는 좀 맞춰 놓는 게 좋겠죠. 그때마다 도대체 이 지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번에 고용지표도 헷갈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왜 헷갈리냐면 소위 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거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2회 연속 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늘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도대체 내가 이걸 악재에 반영해야 돼? 호재에 반영해야 돼? 그때 간단해요. 우리가 시세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가장 강한 전문가는 누굴까요? 시세는 누구한테 물어봐라? 시세. 그렇죠. 시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세한테 물어보는 것이 장중에 매매할 때는 35가 대길이에요. 우리 쿠키님 표현대로 대길입니다. 얘 이상 없어요.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세련된 매매를 한다면 번개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녹토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색. 자, 이거 뭐 녹색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녹색이 쌍봉을 주니 쌍바닥을 주니 이때도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제가 공방할 때 계속 인버스 사세요, 인버스 사세요, 인버스 사요 그러다가 맨 끝에 가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음날 매면 다시 다음날 할게 하면서 공식 가르쳐요. 이때 제가 뭘 가르쳐요? 녹색 녹톤 보여드렸죠. 번개 차트에. 이게 녹색이 밑에서 쌍바닥 딱 줬을 때 제가 맨날 한 거. 그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이런 투매장이 왔을 때 그때도 어쩔 수 없다고 계속 두드려 맞고 있을 건가요? 수재님,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 좋고 얘가 이런 급락만 멈추면 주가 올라갈 것 같아. 그거 던질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신용이면 물량을 던졌다가 내가 만약에 100줄 던졌어. 그럼 다시 살 때 이게 주가 내려가는 거 하면 50주밖에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딱 좋은 게 뭐냐? 인버스를 꼭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냥 30에 5만 보면 됩니다. 30분 보기 5만 열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저희 수강생은 요건 기초 단위고 저희 수강생 요거 말고 딴 걸 합니다. 얘는 ETF는 내가 만약에 1억 정도의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얘를 해짜려면 한 5천만 원 있어야 이 투타임스를 들어가려면 얘를 완벽하게 해짜려면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신용 쓰는 일반 투자자들이 돈 5천만 원씩 1억짜리 계좌 5천만 원씩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아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전 가능성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워렌 버핏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의 현금은 내가 해적으로 남겨놓기를 권해드리고요. 대신 돈이 작아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렇습니다. 풋이요. 뭐요? 풋이요. 옵션에 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풋. 내려가면 이익을 보는 이 풋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싫으면 양매수를 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미리 얘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월요일처럼 장이 폭락할 때 경험하셨잖아요. 장이 폭락할 때 내가 꾹 참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야 참 잘했습니다. 오케이 박수 받을 만하죠. 근데 내가 모르고 꾹 참다가는 얘가 그 다음날 깡통 나고 그러는데 알고 참았어야죠. 얘가 중반이니까 얘는 어차피 올라와. 그걸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세련된 매매를 하면 얘가 내려갈 때 내가 깨지는 그 선물의 그 포션을 파생으로 커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해지 위에서 만드는 겁니다. 해지가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울타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끝났을 때 파생은 더 늦게 끝나잖아요. 얘를 보고 혹시 당신이 만약에 위험하다는 느끼면 해자라고 마감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요새 시작하는 시간도 먼저 시작하지만 그래서 항상 그걸 고려해서 요걸 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건 부족하면 제가 다른 데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아까 주가가 떴던 이유가 주가 흐름상 중방 패턴, 그 다음에 밑에 PBR, 우리가 펀더멘탈상,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떠야 된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이유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3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악재 중에서 넘버1,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이놈이었습니다. 아까 누군가가 욕해대는 그놈이 나온다 그랬죠. 그 샤키가 나옵니다. 어떤 샤키일까요? 가보시죠. 부총재 욕한다고? 아니요, 부총재 말고요. 부자를 빼십시오. 누구요? 일본 총재예요. 금리를 제가 얘기했죠. 금리를 0.25를 올렸잖아요. 이거 금리가 제가 엄청난 금리라고 했죠. 참 이 시간이 어떨 땐 제가 좀 더 설명하면서 드리고 싶은데 다음 이 스케줄 때문에 이걸 설명드릴 수도 없고 얘가 어쨌든 금리가 엄청나게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제로에서 0.1이었던 이 금리를 0.25를 올렸다는 거는 이게 왜 엄청난 거냐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이게 0.1에서 0.2로 올리면 이 사람은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만약에 10만 원을 이자 부담으로 갖고 있다면 이 정도 올리면 얼마면 40만 원을 이자 부담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씩 내 월급에서 100만 원씩 이자 비용이 나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400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배율을 보십시오. 배율을. 요 중간값하고 여기 배율을 보십시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일본 총재가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증시에 만행을 저질렀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0.1을 올렸을 때 우리 미국은 베이비 스텝이지만 여기는 빅 스텝이 된 거죠. 엄청나게 빅 스텝이 된 거거든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금리를 0.5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여기서 미친 얘기가 나왔습니다. 0.5 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발작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일본 은행의 요 총재 이분 때문에. 뭐는 총재가 싸질러 놓고 자기가 나와서 이걸 해명할 수 없으니까 자기 대신 누굴 등장시킨 겁니까? 부총재를 등장시켰죠.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갑자기 떠오르는 스포츠의 협회의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건 저뿐이 말까요? 뭐는 지가 싸질러 놓고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계속 대타로 가잖아요. 그게 지나갈 때를 하면서 요새 뭐 배드민턴이고 뭐 축구고 뭐 난리지 않습니까? 총재가 사라지고 부총재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 뭐 뒤에 제목은 또 뺐네요. 금리 인상 안 한다. 요 뒤에 글자가 없네요. 어쨌든 금리 인상 안 한다. 이게 되니까 시장이 조금씩 안정적인 모습을 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던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번에 일본이 이런 조치를 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다쳤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제 발에 도끼 발등 찐다는 거 아십니까? 요번에 제일 많이 혼쭐 난 게 일본입니다. 엔화가 제가 그런 얘기했죠. 150엔대를 급격하게 얘를 깨고 내려가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장도 거기에 빠진다. 뭐 엔화가 빠지고 엔화가 강세를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여서 환율 때문에 외국 들어온다. 이거 참 초보적인 얘기고 동반 폭락할 수 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래도 416개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방송 중에서 가장 먼저 엔캐리, 여러분들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할 때 갑자기 엔화를 왜 등장시키나라고 제가 자문자답하면서 한 적이 있죠. 바로 이 꼬라지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때 드디어 일본이 한마디로 작살이 난 겁니다. 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주가 얼마 빠졌냐? 여러분들 마이너스 26% 빠졌습니다. 쌤통입니다, 이거. 그 총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제롬 파웰도 버거워 죽겠는데 미국의 총재도 버거워 죽겠는데 일본 총재까지도 세트로 짝짝꿍으로 맞춰서 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얼마 빠졌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얼마 빠지면 마이너스 18% 빠졌거든요. 일본보다 덜 빠진 겁니다. 이렇게 빠졌는데도 일본이 더 빠졌습니다. 그럼 미국은 얼마 빠질까요? 아, 참 이래서 미국 하는 겁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10% 빠졌습니다. 가장 견적에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바로 일본이 본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대가리 잘못 두는 바람에 그 샷 기분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빠져내간 모습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부총재가 등장했을까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일본의 그 윗다리가 잘못됐을 때 일본은 드디어 이 한 장의 컷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얘입니다. 여기입니다. 1989년도 얘가 일본이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을 흘러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일본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대략 한 여기 보시면 4만 선까지 얘가 자국되면 급등해서 주가가 급등을 주고 더 놀라운 것은 부동산의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5배를 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본 열도를 전부 다 팔면 미국의 땅덩어리를 5배나 살 수 있는 정도의 버블이 터졌습니다. 주가가 하루만 자고 나면 올라가 버리고 부동산 가격이 5배나 떠버리고 이때 한참 일본의 그 기업체들이 뭐 미국의 영화사 산다 본다 한참 떠들 때 기억나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금리가 2.5에다가 지금 제로 금리에다가 픽스 시켜놨듯이 이걸 2.5에다 픽스 시켜놓다가 이때부터 금리 올리는데 한 번에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얼마 올렸냐? 한꺼번에 얘가 3.25를 5로 뻥치고 뛰어버렸어요. 그러면 0.75인가요? 맞아요, 사회자님? 0.75죠. 0.75를 빵 올려놓은 겁니다. 이들의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2.5가 금리 어디까지 가느냐? 6%까지 올라갑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럴 때 표현 많이 합니다. 우리 과학실험에서 유리관을 쉴 때 밑에서 열을 가지면 얘를 살살 잡아당겨서 살살 안 부러지지 않습니까? 이게 열이 가졌고 이렇게 하면 부러지죠. 완전히 부러지면서 골로 간 겁니다. 이때 일본은행이 했던 똑같은 만행을 지금 요번에 우시단가 누군가가 똑같은 이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총재가 등장한 겁니다. 결론, 이 약제는 그래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봤을 겁니다. 이걸 보고. 야, 고소하고요, 진짜 한마디로 이 새끼들. 자기들이 금리를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히 느낀 거죠. 제롬 파웰에 이어서 역대급의 우리는 일본 은행 총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일부에서 75%는 해소됐다는데 이거 감히 뭐 우리가 끝났다 안 났다 한 걸 수는 없겠지만 얘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천재일 수 없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아니요, 지들을 위해서. 왜? 잃어버린 30년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약제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약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장을 어지럽혔거든요. 자, 그럼 이 약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지난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요번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해고를 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는 어떻게 됐어요? 실업률이 4.3이 나오고 야, 이거 미국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그랬죠. 그때 뭐 샤메 법칙도 등장을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샤메 법칙은 경제학자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다.
경기 침체를 어떻게 딱 하나 실업률을 보고 3개월치 평균치가 12호 중에서 최저치보다 0점 올라가면 걔가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이 법칙을 찾아낸 샴조차도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이게 다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가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야, 선생님, 이게 왜 경기 침체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걸 모르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금리 이렇게 내릴 때 금리를 내리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금리 이렇게 내릴 때 너 왜 내리니? 그때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좀 금리가 내릴 때 여기 내리는 여기 1번 구간과 여기 2번 구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이 구간을 보면 경기 침체가 압도했을 때는 금리를 내린 것이 오히려 이게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도 50bp 내린다는 가능성에서 25bp 내린다는 가능성이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금리 내리면 좋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아직 안 없어진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중동발 악재는 아직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얘도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습니다. 왜? 이건 아직도 월가에서 싸우는 중입니다. 야, 이거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엔 경기 침체 올 거야. 근데 주가는 선행성이 있으니까 아까 일본의 악재는 사그러졌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아직은 그래서 아까 데코보코가 잠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꼭 중동 문제가 아니어도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Why? 이겁니다. 얘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마틴 결정에 와 있습니다. 바람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불죠. 하지만 요 마틴 게일 여기는 이게 바람이면 여기는 항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가 다닐 때 바람 불면은 배는 바람 앞에서는 진짜 등불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바람조차도 우리가 피하려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항구에 들어가면 안전하죠. 요 120과 240이 항구고 특히 얘는 성장형으로 얘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성장형, 성숙형, 쇠퇴형이 있는데 성장형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얘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 당연히 두드려 맞죠. 이게 20이 내려갈 때. 하지만 내려가면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 아침까지 마감 들고 보면 계속 시유상에서 보면 결국 올라간 것도 얘가 주가 유치가 마틴 결정이 있기 때문에 얘가 다행스럽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여기 올 때 어떻게 뜨냐 할 때 여기 한 장의 그림으로 공받으로 제가 한 장의 그림을 딱딱 뽑아놨습니다. 이거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20이 왜 보면 120 뜨고요. 20이 쌍보도 60에 보면 240 뜬다. 그냥 마틴 결정 뜬다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됐고 60이 대신 쌍보이 그때는 무너집니다. 이걸 녹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녹턴 때 무너지니까 이게 쌍보이면 이게 무너져 이때 무너집니다. 이건 외봉이면 안 무너집니다. 지금 장은 무너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근데 미국이 그럼 내려가도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장도 내려가면 올라가니까 내려갈 때 투매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미국이 뜰 때 뭐가 강한지를 봐야 되는데 뭐가 강한지를 봤는데 역시 TSMC 여기 딱 20이니까 마틴에서 뜨죠. 그다음에 릴리 이거 모건스에서 탑피로 선정됐죠.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 이게 왜 보니까 여기서 뛰죠. 그다음에 여기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얘는 또 내려가니까 여기서 뜹니다. 이렇게 외국인 종목군들이 마틴 원에서 뜨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요번에 학습으로 꼭 받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한국하면 괜찮다. 근데 다음 주 체크 포인트가 어마어마합니다. 9시 반, 9시 반, 9시 반, 9시 반. 알람 해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미국 파생하신 분들, 우리나라 주식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봐도 CPI 나오죠? PPI 나오죠? 다 나오죠. 다만 이제 이쪽 물가에 대한 것보다는 고용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덜 하겠지만 이런 거 있죠. 대신 여기 보면 소매 판매가 있잖아요. 야, 경기가 죽냐 안 죽니? 이 소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다 이번 주에도 또 실업수당은 어떻게 나오는지 또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미시간대 지표도 나오고요. 특히 또 미국도 변동수익은 옵션망에 나오죠. 하지만 이 뒤를 보면은 잭슨 미팅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8일에 했죠. 그 외에 PC도 있죠. 이런 것들도 꼭 여러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얘는 이제 올라가면 두드려 맞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시장도 이게 위에서 20이 쌍볼 줬는데 밑에 쌍바닥 나왔죠. 그럼 이제 1차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게 대를 줘야 되듯이 이게 얘가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체크 포인트.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너튜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고는 이겁니다. 진검승부는 어디 있니? 그럴 때
얘가 대들 주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가지 케이스. 파란색 케이스하고 여기를 보시면 대들 준 다음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대들 준 다음에 지금 20이 떠야 되잖아요. 뜰 때 이놈이 여기엔처럼 가면 얘는 틀려버린 거고요. 대들 준 다음에 다시 골드 주면서 이걸 원상복구형 하방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얘가 올라갈 때 막연하게 20만 돌파하는 건 진검승부존이 아닙니다. 요번에 얘가 20이 내려갔다가 다시 60을 돌파하는 그 구간에 나와야 거기가 진검승입니다. 그 2타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